요즘 챗 GPT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저도 얼마 전부터 몇 가지를 테스트 삼아 챗 GPT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대단히 신기하고 희한했어요. 이렇게 진짜 사람이 대답해 주는 것과 같이 대답해 주고, 그 대답도 상당히 정확하게 해주고, 즉 비주얼 베이직과 엑셀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화된 엑셀 프로그램을 몇 가지 만들어서 공개해서 선생님들한테 나름 업무 경감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 챗 GPT를 접목을 하면 어떨까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학생들 앞에 서서 어떤 연설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아니면 이걸 활용하면 어떨까, 챗 GPT를 활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하에 한번 나름 만들어 봤어요. 챗 GPT를 이용하려면요, GPT for 시트라는 GPT를 이용한 시트에서 이용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돼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은 구글에서도 GPT 함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GPT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set API 키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set API 키는 챗 GPT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 API 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받은 API 키를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이와 같이 메뉴가 부메뉴들이 이제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set API 키를 입력해 줘야만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et API 키는 GPT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 가입하게 되면은 API 키를 발급해 주게 되는데요. 그 발급받은 API 키를 이곳에 입력해 주면은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3개월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 토큰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토큰이란 단위는 우리나라 한글의 어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어절당 1토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토큰을 구입해야만 이 GPT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연설문 초안 사용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아래쪽에 시트가 3개가 있어요. 도움말 시트, 연설문 만들기 시트, 그 다음에 주제 모음 시트. 이 도움말 시트는 이 구글에서 GPT를 활용하려면 선행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선행 작업이 초보자가 하기는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1차적으로 설명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을 링크해서 참고로 선행 작업,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해 놨고요. 그리고 사용법을 그림과 함께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 파일을 실행하다 보면은 글이 잘린다든가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오류가 발생할 때 또는 글이 잘릴 때는 대부분이 이 GPT 설정을 좀 기본적으로 해놔서, 제공하는 기본으로 해놔서 그렇거든요. 따라서 이 설정 부분을 약간 변경한다든가, 그 다음에 GPT 모델들이 있는데 기본 모델 말고 추가 모델 같은 것 또는 좀 상위 모델을 설정하게 되면 이런 오류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상위 모델을 설정하는 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설문 초안 만들기를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설문 초안 만들기
시트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 시트에서 보면은 연선물 종류가 있는데요. 축하말, 인사말, 연선물, 보고서 뭐 네 가지 종류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해놨는데요. 주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사용해야 될 부분이 통칭적으로 연설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설문을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 대상은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인. 근데 대부분 학생 또는 교사 대상으로 간단하게 이제 멘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대상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작위성은 뭐냐면은 여기선 템퍼레이처 그리고 온도라고 이렇게 GPT에는 표현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정확하게 작성하느냐, 약간 그 유두리 있게 비스무리하게 뭐 이렇게 작성하느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좀 정확하게, 법률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해야 되죠. 이럴 때는 이 무작위성 수치가 0에 가까워야 돼요. 그 다음에 시를 쓴다든가, 그 다음에 작문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1에 가깝게 설정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 교장 선생님들께서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이 알아서 자기의 적당히 맞춰서 그 숫자에 무작위성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연설문 같은 경우는 뭐 창의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뭐 할 때마다 새로운 게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기본 설정치는 1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 다음 분량은, 이 분량이 바로 돈이에요. 돈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면 토큰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어절 들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 보통 A4 한 장 정도 또는 뭐 반장 정도면 웬만큼 간단한 그 이야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0자 또는 600자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 저는 여기 연습량은 600자를 설정했는데요. 이와 같이 분량을 설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제. 이 주제는 핵심 요소가 되겠죠. 이 주제라는 주제에 제시된 것을 가지고 연설문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주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도 원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이 주제를 만들 때는 GPT가 아주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설정해 줘야 돼요. 뭘 하라는지. 사람 같은 경우는 대충 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GPT는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잡다한 설명하면 3000% 빠져요. 그러니까 잡다한 용어를 쓰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즉 간단 명료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뭐 테스트로 사회봉사와 봉사활동을 통해 배우는 가치와 의미,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 주제가 중심이 되겠고요. 추가 주제는 여기에다가 독서하는 방법, 뭐 추가 주제 2에 뭐 2에는 뭐 체력 단련 뭐 이런 걸 추가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주제에 아예 포함시켜도 됩니다. 그건 어떤 방법은 상관없지만요. 하여튼 간에 주제는 간단 명료하게 입력돼야만 이 연설문이 GPT가 작성할 때 연설문을 아주 방향 설정을 잘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제를 나름 챗 GPT에 들어가서 이제 챗 GPT와 이제 주고 받으면서 연설문을 몇 가지 주제를 이제 제가 나름대로 모아서 주제 모음이라는 시트에 담아놨어요. 흔히들 이제 이 프롬프트라고 해서 이 주제를 지신문에 이제 넣어놓은 거죠. 프롬프트 이제 GPT가 요런 문장을 가지고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 프롬프트도 보면요, 그냥 잡다한 수식어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해야만 또 빨리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속도 부분이 조금 느린데요. 이거는 영문은 상당히 빨라요. 근데 영문으로 하면 좋은데 번역 과정에서 약간의 어색함 등이 이제 추가되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어색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모델 3.5 또 모델 4에서는 한글로 해도 나름대로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팅은 모델 세팅은 3.5로 해놨는데 GPT 3.5 버전으로 했는데 여기 테스트에서는요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적당하게 설정하면 되고요. 모델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토큰 사용량, 토큰당 그 단가가 약간씩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요같이 주제를 모아놨는데 이 주제는 사용자분들께서 다 수정할 수가 있어요. 다 바꿀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뒷핀 공간도 있는데 최대 100개까지 이렇게 수정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시 연산문 초안 만들기로 시트로 가서요. 여기서 주제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 주제들이 모아놨던 주제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모아놨던 주제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냥 이 글자를 임시로 수정을 해도 돼요. 추가해도 되고 꼭 여기 있는 내용만 쓰지 않아도 약간 수정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뭐 오류 메시지가 약간 나타나는데 뭐 상관없이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 1, 주제 2, 1인데요. 여기는 테스트하기 때문에 주제 1, 2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주제 하나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학업과 삶을 위한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라는 가지고 연설문을 만들려고 지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설문 초안을 만들려면은 여기에는 그 작성하기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 작성하기 부분에 체크가 이렇게 체크가 돼야만 연설문을 작성을 시작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위에 이렇게 기본 설정 데이터들이 바뀔 때마다 자동 실행되거든요. 그러면은 필요 없이 토큰들이 많이 소모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체크 버튼을 하나 넣어놨죠. 실제 위에 그 기본 설정치가 변동이 돼도 이 작성하기 란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GPT 함수가 실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실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기 요 체크에 체크하면은 여기 로딩이라고 쓰죠. 이제 데이터를 GPT를 보내게 되죠. 이때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데이터에는 보내는 양의 데이터도 토큰에 포함이 돼요. 여기서 이제 사용량이라고 하면은 GPT가 만들어낸 연설문만 사용량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설문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프롬프트도 다 모두 포함돼서 토큰 사용량이 포함되게 되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만들어졌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공적인 학업과 삶을 위해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름 그냥 시작 문장이 괜찮네요. 우리 모두가 학교에 왔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목표는 무엇이든 상관없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써서 마지막까지 있네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맺었네요. 나름 잘 썼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경우는 여기 있는 부분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다른 시트 또는 뭐 한글이라든가 다른 문서에 붙여넣기를 하십니다. 거기에서 붙여놓은 다음에 수정하셔서 연설문을 출력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사용법은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간단한 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사전 작업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전 작업들은 별도로 이제 추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요. 도움말 시트에
도움말 시트에 보면은 이와 같이 사전 작업에 대한 크게 오픈 API 홈페이지에서 API 키를 이제 발급받는 상황, 그 다음에 그 발급받은 키를 그 구글 시트에서 이제 활용해야 되죠. 구글 시트의 확장 프로그램인 이제 여기 확장 프로그램이죠. 여기에서 GPT-4 시트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설치한 뒤에 set API 키를 입력하는 등등 여러 가지들을 설명해준 유튜브 사이트를 같이 연결해 놨으니까요. 요걸 보시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GPT에 가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을 링크로 공유를 시켰는데요. 이곳에서 사용자분들이 이곳에서 사용하려고들 많이들 하셔요. 근데 저는 이제 공유할 때 뷰어 권한으로만 공유를 합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정도 보실 수 있지 실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 API 키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저한테 막대한 토큰 비용이 추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려면은 여기 구글 시트 파일 프로그램에 보면 위 상단 부분에 파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파일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사본 만들기가 있어요. 이 사본 만들기로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사본을 만들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본을 필요한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사본 생성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요, 본인의 구글 드라이버에 이 문서가 저장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장님께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용할 수가 있죠. 제가 이게 첫 화면에 이렇게 사본 저장 후 실행하세요라고 큰 메시지 창을 띄우는 이유는요, 이 처음에 링크를 타고 오신 분들이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연습을 만들어 들어가서 하려니까 이게 하나도 작동이 안 되니까 저한테 계속 메일을 보내요. 이 작동 좀 하게 해달라, 권한을 달라고 메일 보내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안내드리고자 이렇게 사본 저장이라는 큰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링크 타고 와서 복사만 가능하도록 또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가 볼 수가 없냐면 이 연설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처음에 이렇게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자 이제 뷰어 권한을 주어서 드려서 이 연설문 만들기를 링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링크한 거기 때문에요. 이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들어오실 때 반드시 링크 타고 이런 화면이 뜨면은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인가 이렇게 대략 살펴만 보시고 실제 활용은 파일에 들어가서 사본 만들기를 하신 다음에 이 사본을 만드신 다음에 이 사본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영상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거든요. 그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그곳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링크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블로그에 설명과 같이 올라갈 예정이니 블로그에서 그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명이 왔다 갔다 두서없이 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우리 교장 선생님들의 그 연설문 멘트 만들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인터넷 막 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멘트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으면은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